매장이 10개, 11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매장들이 다 어디 있는 건가요? 네. 안산에 있고요, 범계에 있고요, 안양에도 있고요, 부천에도 있고요, 인천 구월동에도 있고요, 강남에도 있고요, 부평에도 있습니다. 7개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근처에 조그맣게 숙소 겸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그런 네. 것들을 직원들 것까지 30개 정도 마련은 해놨죠. 숙소가 30개. 네. 집이 먼 친구들이 교통비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보증금 내주고 방도 구해주고 이런 편이죠. 그래도 그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타지까지 와서 일해주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저도. 지금 포르쉐 타고 계시잖아요. 이게 로망카였던 거예요? 그렇죠. 로망카였죠. 이거 지금 오픈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옆에 창문은 왜 닫으시는 거예요? 부끄러웠어요. 주문 여기 켜들어주시면 됩니다. 투어로 해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몇 번째 오신 거예요? 음식 맛이 좀 어때요? 되게 맛있어요. 시켜본 것 중에는 실패가 없었어요. 저희가 5월달에 오픈을 했어요. 10일 정도 장사를 했는데 1억 조금 넘었죠. 1억 90만 원 정도 했고 5월달에는 10일 만에 1억을 파신 거예요? 계단 아래까지 손님들이 줄 서주셨어요. 5분 다 친구이신 거예요? 이 새끼야 산다 그래요. 뭐라고요? 이 새끼야 산다 그래요. 그런 말 쓰면 안 돼. 휴먼스토리 혹시 아시나요? 휴먼스토리 알죠.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구독 확인시켜줄 수 있나요? 구독에 알람까지 그냥 갑니다. 그럼 여기 이 테이블 술값은 제가 계산해드릴게요. 아차 괜찮아. 20번 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결제해드릴게요. 네, 결제 완료되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나 이제 성공했다. 나 성공했다. 언제 그 마음이 들었었는지. 그 순간이 있었어요. 성공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진짜 돈을 벌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때가 언제였냐면 아까 저희 집에 오셨잖아요. 어머니 집. 그게 제가 태어날 때부터 살던 아파트인데 재개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재개발을 할 때 보니까 그 전에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집으로 받았던 담보대출이라든지 왜냐면 저희는 빚으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내가 평생 살아온 동네를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었고 저희 어머니도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했던 곳인데 그걸 잃게 하기 싫었어요. 그 빚이 꽤 상당했는데 빚을 제가 싹 해결했습니다. 그때 조금 느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만 29세 김건희라고 합니다. 좀 늦게 출근하시네요. 아무래도 술집이다 보니까 이제 딱 가면 손님들이 퇴근하고 막 들어올 시간이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4개 매장 기준으로 지난달에 월 매출 6억 나왔습니다. 아까 그럼 살던 집도 사장님 집인 거예요? 그 집은 저희 어머니 집이고요. 제가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어머니랑 네. 매출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사장님 집은 따로 안 사셨어요? 저는 가게 수익이 나면 가게 벌리는데 다 써요. 다 재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이제 범맥주는 4개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술집들도 여러 개 하고 있어가지고 술집만 10개 하고 있어요. 아 그럼 범맥주만 지금 4개? 네, 범맥주 4개 하고 있어요. 저도 나름 진짜 열심히 살아온 스토리도 있고 저를 보고 용기를 가지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많이 한 적은 없지만 지금 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17살 때죠. 갑자기 저희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저하고 저희 누나하고 어머니하고 셋이 남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진짜 세상 물정도 몰랐고 네. 어머니도 진짜 집에서 살림살이만 하셨던 분이라서 점점 빚으로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살림살이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이만한 집이 요렇게 바뀌고 또 이사 다니고 그래서 저는 17살 때 든 생각이 엄마하고 누나 네. 진짜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딴 건 없고 내가 돈을 진짜 많이 벌어서 빨리 우리 집안을 내가 일으켜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인테리어 일을 했었는데 돈부터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저 군대 가서 2학년 때 바로 인테리어 회사로 취업을 한 거죠. 그때 당시 인테리어에 관심도 있었긴 했지만 직접 뛰면서 벌 수 있는 회사가 인테리어 회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테리어 하시다가 장사를 선택하신 거예요? 네, 제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배웠던 일이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랑 여러 가지 브랜딩 작업을 하고 남의 거를 계속 만들어 주다 보니까 나도 내 능력으로 내 거를 한번 차려보자. 그렇게 동네에서 제가 이자카야를 진짜 겁도 없이 열었어요. 인테리어를 제가 직접 해서 창업 비용도 최소화됐고 그렇게 작게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장사가 잘 됐던 거예요? 감사하게도 진짜 엄청 잘 됐어요. 동네 상권에서 12평짜리였거든요. 테이블이 7개, 8개였는데 오픈하자마자 매일 꽉 잡고 월 매출이 그때 당시에 월세 120만원짜리에서 5천만원 정도 나왔으니까 12평에서? 네, 제가 만든 이자카야를 네. 그 근처에 조그맣게
3개까지 늘렸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의자카야를 운영을 했는데 점점 사람이 욕심이 드는 거죠. 나도 대형 평수의 매장을 한번 운영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형 매장으로 대형 상권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지금 범맥주 자리죠. 그럼 오늘 가시는 매장은 범맥주 매장인 거예요? 네, 범맥주 매장이에요.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된 매장들도 있기 때문에 범맥주에 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장사한 지는 5년 정도 됐어요. 아, 5년 정도? 네. 어머니가 되게 대견해 하시겠어요. 어머니도 소심한 편이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회사 생활을 하길 바라셨어요. 근데 저는 행복의 기준이 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돈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돈을 좀 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빨리 벌고 싶어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지금은 너무 좋아하세요, 어머니가. 범맥주 아까 6억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순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월 매출 6억 기준으로 했을 때 순수 이익은 2억 정도. 그러면 나머지 매장들 다 합치면 월 매출 10억 이상 되죠. 총 순수익 4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술집을 한다고 해서 술집에서 계속 뭐 서빙하고 손님 받고 음식 빼고 이게 다가 아니고 수익이 생기니까 또 그 돈으로 내가 어디 투자할지 알아보고 괜찮은 핫한 술집 있다고 하면 또 이곳저곳 다녀보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술집들이 차리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 않나요? 지금 범맥주 차린 곳은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술집 자리이기 때문에 따로 권리금이라든가 보증금을 한번 더 드릴 필요는 없었어요. 원래 하던 브랜드에서 이름만 바꾸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용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계속 재투자를 하면 수익이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네. 배터리예요. 지금은 노를 져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가게 재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번 돈으로 다 하고 있죠. 지금 사장님 이름으로 된 대출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지금 없습니다. 사실 빚에 좀 질려가지고 대출은 안 받고 있습니다. 제 목표가 있어요. 딱 35살까지 매장 한 50개만 만들고 싶어요. 그게 프랜차이즈든 사장님 직영이든 상관없이. 네, 사실 장사가 저는 좋은 자리를 갖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프랜차이즈를 하고 좋은 술집을 해도 트렌드가 바뀔 때마다 언젠가는 꺾이게 되거든요. 좋은 자리를 갖고 있으면 제가 핫한 브랜드가 나왔을 때 도전해 볼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짜 무모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저희 어머님도 그러고 그만해라 지금도 괜찮은데 제 친구들은 뭐 땅 따먹게 하냐 그래요. 저 그런 생각으로 사실 장사를 하고 있어요. 전국에 제가 진짜 좋은 자리들을 다 선정하고 싶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노를 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자금이 어느 정도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제 방법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도 그렇잖아요. 중내에서 조그맣게 했던 거라서 당연히 꿈도 못 꿨죠, 처음에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자리의 기준은 한 번도 망한 자리가 없던 자리, 진짜 비싼 자리, 그런 자리가 좋은 자리이기도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유동인구도 많고 손님층도 다양한데 장사는 안 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에 가보면 내놨죠, 실제로. 그럼 권리금은 되게 낮은데 제가 봤을 땐 자리는 좋아요. 이거는 브랜드만 진짜 잘 선택하면 분명히 잘 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17살 때 이제 가장이 된다는 게. 무너지는 거는 진짜 한순간이더라고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셋이 먹는 비용도 있고 관리비, 월세 내야 될 건 많잖아요. 진짜 주위 또래들보다 빨리 철이 들었던 것 같고. 지금 매장이 10개, 11개 이렇게 네네. 만들어지고 있는데 매장들이 다 어디 있는 건가요? 안산에 있고요, 범계에 있고요, 안양에도 있고요, 부천에도 있고요, 인천 구월동에도 있고요, 강남에도 있고요, 부평에도 있습니다. 7개 지역에 있어요. 7개 지역에 총 11개가 이제 생기고 있네요. 네. 지금 집을 사셔도 어디다가 집을 마련해야 될지. 맞아요. 그래서 근처에 조그맣게 제가 숙소 겸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그런 네. 것들을 직원들 것까지 30개 정도 마련은 해놨죠. 숙소가 30개. 집이 먼 친구들이 교통비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보증금 내주고 방도 구해주고 이런 편이죠. 그래도 그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타지까지 와서 일해주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저도. 지금 여긴 어디예요? 범맥주 안산 중앙점에 와 있어요. 아, 여기가 범맥주예요? 네, 여기 그러면 지금 11개가 프랜차이즈인 거예요? 싹 다 프랜차이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범맥주. 지금 여기 매출도 한번 볼 수 있나요? 저희가 5월 달에 오픈을 했어요. 10일 정도 장사를 했는데 1억 조금 넘었죠. 1억 90만 원 정도 했고 6월 달에 정상적으로 한 달 장사를 했을 때 1억 4,300 정도. 그리고 7월 달에는 아무래도 휴가철이 많이 껴있어가지고 네. 한 1억 3,200 가까이 했습니다. 5월 달에는 10일 만에 1억을 파신 거예요? 네, 10일 만에. 계단 아래까지 손님들이 줄 서주셨어요. 안녕. 아직은 피크 시간은 아니어가지고 미리 다 선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직원분 몇 번 정도 계시는 거예요? 주방까지 해서 13명이네요. 매번 스케줄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가게가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여기 매장은 직원들끼리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범계에 가게가 없어가지고 지금 거기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매장을 전부 들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안 해도 사실 돌아가긴 하잖아요. 네네. 내가 출근 안 해도 되니까 오늘 하루쯤은 놀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오토로 돌리다 보면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져요. 내가 지금 어디서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한 소속감도 없을 뿐더러 직원들만 듣는 거는 사실 장사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냥 내가 어디 투자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아니니까. 지금 포르쉐 타고 계시잖아요. 이게 로망카였던 거예요? 그렇죠. 로망카였죠. 이거 지금 오픈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옆에 창문은 왜 닫으시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오랜만에 기분 색다르고 좋네요. 앞에 다 줄 서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웨이팅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양 번개가 상권도 워낙 좋은 상권이어서 지금 술 미리 채워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덥잖아요. 술 온도 엄청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주말에는 사실 냉장고가 아무리 많아도 바쁘다 보면 안 시원한 술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디 가서 만약에 미지근한 술 먹으면 진짜 먹기 싫잖아요. 여름에는 가장 그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또 식자재 관리라든지 금방 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냄새 맡아보고 맛 보고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월세가 상당할 것 같은데 비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좋은 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네, 좋은 자리 찾아가겠습니다. 주문 여기 켜드려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키워드로 해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몇 번째 오신 거예요? 음식 맛이 좀 어때요? 그냥 되게 맛있어요. 시켜본 것 중에는 실패가 없었어요. 지금 손님이 엄청 많은데 지금까지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지금 평일 10시인데 보시면은 주문 금액이 400만 원 정도 되고 있어요. 몇 시에 오픈하신 거예요? 오늘은 4시에 오픈했어요. 평일에는 7시 이후에 손님이 들어오시니까 2시간, 3시간 장사했다고. 저희가 4월 달에 오픈을 했어요. 이틀 장사했거든요. 이틀 장사했을 때 1,900만 원. 그리고 5월 달에 정상적인 매출인데 1억 9,700. 6월 달에 한 1억 8천 정도 했고요. 7월 달에 1억 9,300 정도. 감사하게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이제 저희 건맥주 9월점 매장 보여드리죠. 왔다 갔다 정신없어요. 네. 피곤하세요? 이제 슬슬 피곤해지고 있습니다. 가게가 이것저것 퍼져 있다 보니까 운전하는 시간이 많아요. 이렇게 매장들 관리하러 돌아다니면 하루가 다 가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거기 9월점에 가면 손님들이 빠진 시간이 돼서 마무리만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그래도 젊잖아요. 친구들도 보고 싶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패턴에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9월점입니다. 나머지 한 개는 어디 있는 거예요? 부천역점에 있어요. 지금 현재 판매한 금액은 450만 원이고요. 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월 달에 오픈했어요. 지금 5개월이 벌써 넘었는데 계속 1억 5천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범맥주인 거예요? 네. 이게 저희 신규 맥주인데 자몽 맛이에요. 자몽 맛을 얼려서 살얼음으로 이렇게 더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성분 손님들이 진짜 좋아하세요. 이거는 파란색이네요. 네, 이 파란색은 라인 맛이에요. 검도 칠미스라고 해서 자몽맛, 라인 맛 이렇게 두 가지 판매하고 있어요. 색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지금 보시면 매장마다 키워드가 다 있더라고요. 네, 4개 다 있어요. 키워드 쓰면 좋은 점이 있나요? 5번, 6번 서빙 가야 할 횟수가 거의 뭐 30% 이상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건비 측면에서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쓰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걸 우려했었는데 오히려 정반대예요. 저 태블릿 화면에 메뉴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너무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더 편리하고. 오늘 여기 몇 번째 방문이에요? 저희 처음이요. 오늘 처음 먹어보니까 맛은 좀 어떤가요? 부대찌개가 의정부보다 맛있어요. 처음에는 소주 한 5병 그냥 걷더니 5분 다 친구이신 거예요? 동기 대학교 후배. 이 새끼가 산다 그래요. 뭐라고요? 이 새끼가 산다 그래요. 그런 말 쓰면 안 돼. 삐처리 된다고. 휴먼 스토리 혹시 아시나요? 휴먼 스토리 알죠.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구독 확인시켜줄 수 있나요? 구독에 알람까지 그냥 납니다. 그럼 여기 이 테이블 술값은 제가 계산해드릴게요. 아차 괜찮아. 아차 괜찮아. 이쪽 테이블 몇 번인가요? 20번 테이블. 20번 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결제해드릴게요. 네, 결제 완료되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어떻게 보면 우여곡절이 참 많았잖아요. 이렇게 많이 성장해서 한 달에 그래도 4억씩 이렇게 벌어가시는데 지금 마음은 어떤지 궁금해요. 제가 어려웠던 시기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너무 경솔해지거나 나쁜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빠지지 않으려고 저 스스로 계속 상기시키고 또 저도 좋은데도 나름 기부도 하고 좋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한 달에 4억씩 이렇게 벌리면 어떤 기분일지도 좀 궁금해요. 솔직히 말해 재밌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네. 감히 나와도 되는 채널인지. 그래도 제가 살아온 스토리를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다 털어놓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속 얘기를 진짜 속 시원하게 하고 나니까 어디 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은 것처럼 속이 너무 후련하고 진짜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나 이제 성공했다. 나 성공했다. 언제 그 마음이 들었었는지. 그 순간이 있었어요. 성공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진짜 돈을 벌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때가 언제였냐면 아까 저희 집에 오셨잖아요. 어머니 집. 그게 제가 태어날 때부터 살던 아파트인데 재개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재개발을 할 때 보니까 그 전에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으로 받았던 담보대출이라든지 왜냐면 저희는 빚으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내가 평생을 살아온 동네를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었고 저희 어머니도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했던 곳인데 그걸 잃게 하기 싫었어요. 그 빚이 꽤 상당했는데 빚을 제가 싹 해결했습니다. 그때 조금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청하시는 네.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용기가 조금이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도전에 두려울 수 있잖아요. 저처럼 전혀 해보지 않던 장사에 도전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냥 저는 부딪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잡아내지 못하면 사실 성공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열정과 의지만 있으시다면 충분히 성공을 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진짜 부딪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전하십시오. 휴먼스토리 화이팅!